보통 보면은 이게 수학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수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충주시 하이레벨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학원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주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이레벨 학원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렇게 수학 학원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수학이라 그러면 이게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수라고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딱딱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이 자체가 수라고 생각하는 학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충주에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하이레벨 학원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어떤 학년을 주로 가르치시나요? 저는 초등부부터 중등 3학년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초등생들하고 중등생들은 좀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까? 초등부에서는 아이들이 수학을 그렇게 좀 재미있어 하다가 일단은 중학교 딱 올라가면 수학이라는 이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수학 자체를 연산 위주로 하고 조금 더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좀 즐겁게 받아들이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초등 수학과 중등 수학의 차이가 언어 차이로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은 수학이라는 자체가 초등 때는 좀 쉽게 다가오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 중등부터는 수학 자체를 어려워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수학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무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학생이 필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학원에서 좀 해주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은 문제를 풀 때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대할 때 조금 더 쉽게 다가가야 되는데 일단은 수라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나는 이거 문제를 풀고 문제를 읽고 나서 나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 일단은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읽는 것, 생각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연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네. 수학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만 중학교 가서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세대의 아이들이 현재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심에 있어서 학부모로서 접근했을 때하고 학원 원장으로 접근했을 때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은 내 아이를 가르칠 때는 일단은 제가 제 아이를 알기 때문에 얘의 약점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근데 학원에서는 제가 그 아이를 알 때까지 그 아이 어떤 이렇게 학년 과정 올라오는 과정을 제가 몰랐을 때는 얘가 뭘 모르는지 뭐가 약한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도움을 빨리빨리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수학 공부라는 그 자체가 수학도 그렇지만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일단은 교사와 아이가 서로 알아야만이 알고 나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선행 학습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선행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수학에 대한 그 학년보다 더 많이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한 문제에서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로 조금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행을 한 아이들과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실력 차이는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나다. 네, 가르쳐 본 결과 선행을 한 아이들과 하지 않은 아이들 실력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럼 원장님 학원에서는 한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중학교 선행을 시키십니까? 저는 잘하는 아이들은 6학년 1학기까지 6학년 1학기 때 6학년 전 과정을 다 끝내고 저는 보통 6월달 정도 6월달 그러니까 6학년 1학기 말 정도 그때쯤 중학교 선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잘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보다 정말 뛰어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6학년인데도 1학년 2학년 과정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또 이게 수학학원 다니는 학생들을 제가 이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문제집을 이제 주로 사는데 답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네. 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저는 답지를 아이들한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절대 주지 네,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그걸 절대 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잖아요.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 정말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답지를 보고 다 뺏겨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 뺏긴다. 네. 그래서 다 뺏겨와서 어쩌다가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다 맞아요.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의심 갈 때는 문제를 풀어보라면 전혀 못 풀어요. 네. 이제 그래서 답지는 제가 주질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수학을 지도하신 지는 대략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저 한 12년 됐습니다. 12년. 네, 12년 됐습니다. 그러면 그 12년 동안에 인상이 남는 혹시 학생이 있을까요? 인상이 남는 학생이 있다면 네. 한 아이가 네. 초등학교 때 걔는 정말 수학을 너무너무 못했던 아이예요. 네. 그래서 그 아이는 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도 늘 점수가 20점대, 빵점대, 10점. 정말 최고 맞은 게 30점. 그런 아이였는데 아버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 학원에. 그러면서 수소문을 하셨나 봐요. 여기 이제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데 학원도 안 갈라래고 흥미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학원을 보내라.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꼼꼼하게 네. 잘 가르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이를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벌써 입소문이 나신 거네요. 네. 야.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정말 문제를 풀려보니까 저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의 네. 아이가 그렇지. 5학년인데도 3학년 것도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수학 자체를 싫어하고 근데 저는 그 아이한테 늘 이제 뭐를 심어주면 할 수 있어, 괜찮아. 단 네가 안 했다는 것뿐이야. 네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라고요. 시큰둥하고 근데 아이가 저는 걔한테 그 친구한테 이렇게 희망을 가졌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성실해요. 성실. 네, 성실하고 자기는 너무 하려고 또 좀 지나니까 하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노력을 하면서 그 아이가 조금 나아지면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처음엔 50점, 그 다음에 60점, 그 다음 70점, 그 다음에 80점. 한꺼번에 확 오른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6학년 때 되니까 한 90점대 딱 찍으니까 아버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생애에 우리 딸이 90점 맞은 거 제 생애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요. 진짜 얘는 너무너무 내 속을 썩여서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런 학생들 혹시 있을까요? 그런 아이가 과제를 내면 네. 숙제를 내면 늘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얘는 달래도 보고 정말 야단도 쳐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를 제가 하다 안 돼.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예습 복습이 안 되니까 예습 와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그게 안 되고 부모님의 어떤 이런 뭐랄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아이는 아이대로 저는 저대로 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제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걔를 야단치다 보면 다른 아이들 수업을 못할 정도로 네.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 아이, 그러니까 그 아이만 오면 다른 아이들한테 피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걔만 오면 인상이, 그러니까 너무 즐겁게 이렇게 분위기가 좋다고도 걔만 딱 오면 아이들이 인상이 좀 찡그러진다고 네. 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걔만 오면 슬슬슬 피하고 그래서 걔를 좀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 아이 보면 화가 나요. 자꾸 화가 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처음에는 얼르고 달래고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어머니께 저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네.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걔는 제가 포기한 아이가 네. 한 명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음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집에서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스트레스를 덜 주고 공부를 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스트레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보다는 사실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많이 이렇게 더 아이들한테,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은데 가끔은 조금 지켜봐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은 지켜봐줘라. 지켜봐 줄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아이들이 조금만 딴짓하면 너 왜 공부 안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런 기대치를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이 수준에 맞게끔 부모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아이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기대치가 10이라면 아이의 실력은 한 2, 3 정도인데 부모님은 10에다 놓고 아이를 억지로 끌어올리다 네. 보니까 못 따라가는 아이는 자책감이 들고 울기도 해요. 그리고 학원을 혹시나 우리 학원에 다니다가 전과목이 안 돼서, 전과목 저는 영어를 안 하거든요. 저희 학원에 영어를 안 하기, 단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타 과목 때문에 아이들이 종합학원으로 옮기는 아이들이 가끔 몇 명씩 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저는 너무 고마운 게, 학원 끝나고 제가 늦게까지 있으면 학원 끝나고 가방을 메고 선생님 보고 싶어 왔어요. 와, 초중학생들이요? 네, 저 와. 선생님 보고 싶어 왔어. 왜 왔어? 피곤한데 집에 가지?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 여기가 좋아요. 와, 그거 감동 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글을 올 때마다 그래 고마워. 한 번씩 남자애들이라도 제가 안아줘요. 그러면 와갖고, 남자인데도 요즘 아이들이 남자인데도 안아주면 꼭 안겨요. 안기기도 하고, 그럴 때면 그래, 내가 아이들한테 그래도 좋은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간 아이들도 고등학교 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잖아요. 네, 고등학생도 그렇죠.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시험 끝나면 항상 와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면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